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 10번째. 미국 시장은 지금 고점 시그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US 피나라는 마진 밸런스 레이시오를 가져와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INRA라는 지표는 일단 편의상 제가 피나라고 읽어볼게요. 예, 피나라고 읽어볼게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의 과열 조기 징후를 포착하고 잠재적인 버블의 붕괴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지표라고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NRA라는데 이제 Financial Industry Regulation Authority라는 데에서 규제되고 관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지표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월간으로는 이게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고점 신호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표는 마진 잔고를 유통 통화량으로 나눈 데이터로 투자자들이 이제 차입 의지를 평가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신용 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기 증거금이 저희가 보통 주식을 사는 구매 가격의 50%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 유지증거금은 최소의 한 25%는 되지만 많은 중개사들이 30에서 40%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나라는 지표를 알기 전에 이제 마진이라는 개념이 먼저 중요한데요.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뭐 주식을 살 때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알주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사고 있지만 보통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거에 대한 평가액이 줄어들잖아요. 계좌의 평가액이 줄어들면 이 브로커들은 이거에 대한 증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떨어진 거에 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고객들의 돈을 가져오라. 이거 에디셔널 캐피탈. 그러니까 결국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거죠. 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에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한 마진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각하는 이 피나 제가 편하게 FINRA를 피나라고 읽을게요. 그래서 주요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이제 데빗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차변 대액으로 증권사 브로커들한테 이제 차입을 해서 투자자들이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 캐시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유신용 잔액. 그러니까 마진 계좌에서 쓸 수 있는 자유로운 신용 잔액을 가져온 거. 요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을 이제 FINRA에 이제 마진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레이시오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 F1 피나 레이시오는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진 대시라고 되어 있는 이 차트가 이 보라색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제가 이제 따라서 좀 그려보면 2021년도에 꼭지를 찍고 이렇게 내려왔죠. 물론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00%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단기 고점 신호는 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거품이 조용히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일정 부분 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거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투자자가 이제 시장이 계속 좋다라고 느끼면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의 평가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권사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계좌에서 자유신용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이에요. 이 부분이 꺾이기 전까지는 고점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S&P의 상승하고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높아진 수준에서 급격하게 빠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아진 수준에서 급격하게 빠질 때가 거품의 적신호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례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이렇게 2009년에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서브프라임 맞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빠질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위기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이후로는 지금 아직 전고점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어찌되었냐면, 이제 요렇게 지금 요 레벨까지 올라왔지만 21년 고점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사실 S&P 주가는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하고 이제 피나 레이시오라고 제가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이런 거랑 S&P를 이제 비교하는 건데, 아까는 동행하는 차트를 그렸는데, 동행하는 차트를 그리면 사실 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증거금 부채를 역상으로 그려놓을 때, 이제 아까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지만 역상으로 그려놓으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001년도 초에 미국 국채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을 때를 한번 살펴보면, 2001년도에 보면, 마진댓, 그러니까 이 피나 레이시오가 급격하게 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상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빠지는 거거든요. 요 빠지는 게 나올 때, 요런 단기 조정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마일드한 조정이냐 아니면 추세 하락이냐라고 봤을 때, 이 댄 레이시오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면, 이제 위기에 이제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반대로 이렇게 돼서 역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추세가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마진 대시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투자자들이 신용이나 스마트 머니들이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증권사의 차입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선행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긴 시점하고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빠진 시점하고는 2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부가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짧을 수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마진댓의 역상이 전 저점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볼 때 아직 여기까지가 남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장고가 역상이 오르는 거니까 빠지는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월별로 나오는 그런 데이터고, 이 데이터들이 결국엔 매월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는 내용들을 꾸준히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이제 추세 하락이냐 이런 거에 대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이 지표를 보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엊그저께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물 옵션 만기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어느 정도 단기에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핀나 마진 댓이라는 이 지표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지금 수준에 좀 머물러 있어요. 약간 고금리는 아니지만 약간 중고금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금리가 위로 크게 튀지 않는 이상 이 지표는 단기에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조정은 이거는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고점 대비 뭐 7에서 10% 정도 조정은 기간 조정일 수 있거든요. 이제 15% 이상 빠지면은 추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미국 시장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집 부자형에 올려드리는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 이러한 내용과 별도의 전략들은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 앱이나 이제 향후 런칭할 옆집 부자형 그 네프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